대통령 선거는 정권 교체로 국군 융성이냐 아니면 정권 연장으로 끝없는 추락이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선거입니다. 제16대 대통령 선거는 31년 만에 양강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부패 정권 청산을 주장했다. 부패 정권의 틀 속에서 아류 정권을 만들어내려는 이 상대방의 태도에 대해서는 분명한 충고의 매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후보는 자신이 국민 경선을 통해 선출된 후보임을 강조하고 낡은 정치를 청산하자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제 낡은 정치, 삼김식 정치 완전히 청산하고 이제 원칙과 신뢰가 바로 서는 새로운 정치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한미쇼파 즉각 개정하라. 즉각 개정하라. 민노당 권영길 후보는 6.13 지방선거에서의 3위 득표를 기반으로 노동자와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진보정당의 지지를 호소했다. 인정할 수 없다. 국무총리, 자민련 총재 등을 거친 이한동 후보는 중부권 신당을 표방한 하나로 연합을 창당하고 후보로 나섰다. 여기서 공복이 아주 편하게 나라에서 돈을 내서 지원해 줄 거예요. 이번 대선 후보로는 모두 7명이 나섰다. 그중에서 장세동 후보는 투표 이틀 전 사퇴했고 사회당의 김영규 후보, 호국당의 김길수 후보는 끝까지 대선 레이스에 참여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바로 다음 날 11월 28일 한나라당은 국정원에 도청 의혹을 제기했다. 치열한 접전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네거티브 전략이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핵심 인사들의 통화 내용을 집중 도청하여 정치 공작의 자료로 활용해 왔음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박했다. 현장 검증을 하자고 할 때는 거부하더니 선거가 급해지니까 턱없는 흑색 선전을 하는 겁니다. 이회창 후보 측의 뇌물수수 의혹도 폭로되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근거 없는 폭로 비방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고 안전하게 몰아야 할 대한민국이라는 자동차 누가 운전해야 안심일까요? 한순간의 인기가 대통령의 자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선택이 안전한 선택인가 여러분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미디어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도됐다. 이회창과 함께 만듭시다. Above us only sky. 정치가 거리에서 안방으로 들어온 것이다.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for today. 노무현의 눈물 한 방울이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두 번 생각하면 노무현이 보입니다. 대한민국 새 대통령 노무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자갈치 시장 합동상해에서 아구를 팔고 있는 자갈치 아짐의 이일순입니다. 이렇게 방송에 나오니 억수로 가슴이 떨립니다. 부족하지만 너그러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선거운동 초반 장안의 화제가 된 자갈치 아짐의 찬조 연설 등 노 후보 진영 미디어 전략이 아무리 몸이 돋보였다. 아파도 집에 일이 있어도 가게 문을 닫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접전 속에 열린 1차 TV 합동 토론. 이회창 노무현 후보와 더불어 권영길 후보가 참여했다. 각 후보들은 돈 드는 대규모 군중 집회 대신 TV 토론을 승부처로 삼았다. 이회창, 노무현 두 후보는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부채는 빼고 자산만 하겠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지역주의라고 보는데요. 이런 것이 바로
구태 정치에 바로 말씀하시는 그것이지. 가족들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이런 혐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모아보면은 이해창 후보가 삼김 정치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느냐.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관해서 상당히 민노당의 권영길 후보는 국민들에게 자신과 당을 분명히 알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금 부패 정치가 부패 정치를 심판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부패 원조당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부패 신장개업당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더 부패했는지 또는 김대중 대통령이 더 부패했는지, 김현철이 더 많이 받아먹은지 또는 김호흡이 더 많이 받아먹은지 이거 지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소파 개정 문제는 선거 기간 도중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됐다. 어느 외신이 보도한 것처럼 촛불의 바다가 광화문 미 대사관에 삼켰다. 대미인식에 상당한 시각차를 보여온 이회창 노무현 후보는 한 목소리로 소파 개정, 부시 직접 사과를 촉구하며 국민들의 달라진 정서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12월 10일 열린 2차 TV 토론회에서는 노무현 후보가 제시한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쟁점으로 등장했다. 서울이 공동화되면은 큰 경제적인 어떤 혼란이 올 것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지. 옮겨가지 않는데 땅값 집값이 내릴 리가 없고 이대로 서울을 그냥 두면 서울이 너무 과밀해가지고 서울은 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선거운동 후반의 분위기를 정책 선거 국면으로 전환시켰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예상치 못했던 돌발 변수들이 튀어나왔다. 북한의 미사일을 싣고 가던 화물선이 미국에 의해 납포된 것이다. 또 북한이 핵 동결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연간 50만 톤의 중유 제공을 전제로 하여 취하였던 핵 동결을 그러나 이른바 북풍도 과거와는 달리 국민들의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즉시 재개하기로 하였다. 이를 계기로 대북 정책이 선거 막판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우리가 준 현금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핵으로 되돌아왔는데도 현금을 계속 줘야 한다는 사람에게 이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회창 후보의 공세에 대해 노무현 후보는 전쟁이냐 평화냐라고 맞섰다. 이회창 후보의 정책은 전쟁 불사론입니다. 전쟁 나도 좋다는 겁니다. 전쟁이냐 평화냐를 선택해야 합니다. 지연되고 있던 노무현 정몽준 공동유세는 12월 13일부터 시작됐다. 국민 여러분들의 정권이자 단일 후보를 만들어주시고 저를 이 자리에까지 성원해주신 우리 정몽준 대표와 함께하는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후보는 낡은 정치 들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대통령 후보입니다, 여러분들. 투표일을 불과 1시간 30분 앞두고 노무현 후보에게 다시 위기가 찾아왔다. 정몽준 대표가 노무현 후보 지지를 철회한 것이다.